너가 할 줄 아는 게 대체 뭐야? 너가 하는 게 대체 뭐야? 너 이혼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성역할 고상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폭언하는 남편, 아이를 두고 미친 듯이 싸우는 부모. 네가 생각한 이혼 가정, 네가 생각한 그대로야를 보여주는 딱 그 느낌? 맞아요. 네. 부부들 사이에서 아이가 나올 때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이 말을 계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 거기서 보조적인 존재인 거잖아요. 온전한 피해자. 하면서 남편 공감이란 자막을 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남자 패널들이 남편 편을 들고 여자 패널들이 여성 편을 드는 정말 유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유행했던 수많은 연애 예능들, 하트 시그널, 선다방, 러브캐쳐. 러브캐쳐. 선배 재밌게 보신 거 있어요? 저 중에? 사실 저 짝짓기 프로그램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보통? 짝짓기 프로그램이라고? 맞지 않아? 아니야? 맞는데 너무 웃겨.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짝짓기 프로그램은 이제 작년에 유행한 헤어진 사람들 짝짓기 해주는 한승연애랑 체인지데이즈. 싱글즈는 아니고요? 싱글즈도 맞긴 맞죠.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것만 있었으면은 헤어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뭐 이런 걸 하더니 약간 돌싱글즈를 출발로 해서 이제 자꾸 이혼 프로그램이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느낌이 아니고 많아졌어요.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요. 결혼과 이혼 사이. 우리 이혼했어요가 어떻게 보면 시초격이죠. 잘 되니까 2까지 나왔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후죽순 이렇게 나오더니 지금 또 논란인 게 이혼 부부들이 모여서 3박 4일 동안 퀘스트를 성공하면 자녀들한테 한 짝을 주다. 약간 저세상 기획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근데 이런 예능이 많이 나올 법한 것 같아요. 이혼율이 혼인 부부 기준으로 50%래요. 2020년. 근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회에서 꺼낼 수 있게 하는 의미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다 금기시됐다고 해야 되나? 뭔가 숨겨야 할 것 같고 이런 거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아무리 생각을 하려 해도 근데 볼 때마다 진짜 막 숨이 콱콱 막히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엔 막장 드라마가 유행하더니 요즘은 리얼리티로 포장된 막장 예능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혼 예능 아니고 가정불화 예능이에요. 그렇죠. 그게 막 시각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애도 울고 막 그게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 죽이고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그 폭언을 듣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리얼리티 관찰 예능 플러스 패널들의 그 개입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리얼리티 부분이 이제 너무 리얼리티여서 거기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걱정되는 부분을 4가지로 한번 꼽아보려고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성역할 고상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가정불화 예능이라고 했잖아요. 외조의 남성, 내조의 여성 딱 나눠서 그 결혼과 이혼 사이는 4커플이 나오는데 4커플 중에 3커플이나 이 남자가 경제력을 쥐고 있고 여자가 가사 일을 하는 심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너가 할 줄 아는 게 대체 뭐야? 너가 하는 게 대체 뭐야? 너 이혼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또 결국은 여자분이 다시 일을 하러 나가는 장면이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맞아, 나 원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 라는 걸 또 깨닫는 장면이 나와서 이 한 장면을 위해서 앞에 그런 서사를 쌓았나? 이제 뭐 사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장면에서 놀랬던 게 태권도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 이제 폭언을 하는 남편에게 당하는 여성의 프레임에 씌워져 있어서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아웃고잉한? 맞아요.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 놀랐어요.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맨날 주눅 들어있고 약간 울고 계속 그냥 시부모와의 갈등이 이제 나올 때가 많은데 그 역시도 며느리에게 요구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라거든요. 항상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야. 갈등은 여기서 발생해. 거기서 중요한 거는 늘 말하지만 그럼 가운데 있는 사람의 역할인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싸움, 여자와 여자의 싸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거잖아요. 사랑의 끝도 사실 모두가 해피엔딩은 아니니까 이혼의 끝도 사실 해피할 순 없겠죠? 근데 모두가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과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혼 선택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 설령 그렇다 한들 폭언하는 남편, 아이를 두고 미친 듯이 싸우는 부모,
자극적인 어떤 소재의 이온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혼 가정 하면 그런 게 먼저 떠오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혼하는 커플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는 게 되잖아요. 네가 생각한 이혼 가정, 네가 생각한 그대로야를 보여주는 딱 그 느낌? 맞아요. 네. 시각적, 청각적으로 그냥 보여줘 버리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고강도의 예능이 왜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좀 부작용은 없을지 한번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분께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문화부에서 오랫동안 대중문화, 즉 방송, 가요 등등 담당해온 양승준 기자에게 전화를 해볼게요. 아, 선배 안녕하세요. 이런 예능 왜 자꾸 생기는 걸까요? 결혼보다 이혼이 더 자극적이잖아요, 내용이. 가장 원초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선은 그 타인의 위기, 부부 생활의 위기를 보면서 평소에도 우리 부부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다가 저런 TV 속에 나오는 저런 극단적인 부부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의 부부 생활은 안전해 라고 대리만족하는 그런 심리도 있을 수 있고, 팬데믹 외에 부부들이 이래저래 같이 있는 머문 시간이 많이 늘고 그러면서 갈등도 많이 생기는데 상담받고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나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공공시장에서 그거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그렇다 보니 이런 관찰 예능을 통해서 대리만족 차원에서 일부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그 솔루션을 제시하는 박사나 상담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종의 정복성을 차원에서 보는 시청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걱정은 어린이 출연자들 문제였어요. 이런 어린이 출연자들에 대한 정서적 안정이나 그러니까 프로그램 출연, 부모 프로그램 출연, 사후대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이제는 고민의 수면 위로 좀 떠올려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 애들이 나중에 TV를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안 좋았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 그로 인한 정서적 타격이 꽤 클 것 같아요. 아이를 너무 전면에 띄우는 예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것 때문에 클릭해서 보고 있지만 보면서도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결혼과 이혼 사이에서 아름 부부가 싸울 때 그 아이가 막 울고 있잖아요. 떼쓰고 우는 장면이 진짜 여러 번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 심지어.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이혼 자녀들의 심정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어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능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거기서 보조적인 존재인 거잖아요. 온전한 피해자. 부부들 사이에서 아이가 나올 때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이 말을 계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특히 이제 가장 심하게 울고 있던 이거요? 말하기 싫어. 지금 보면서 막 화가 나는 거죠. 얼굴, 본명, 행동과 말들, 그리고 다시 본인의 얼굴 표정. 그런 게 너무 드러나는데 그거 나중에 보면 자칫 트라우마가 될까. 페어런팅이라고 하죠. 아이들의 얼굴이나 그런 것들을 SNS에 이제 동의 없이 전체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아이라 할지라도 초상권이 분명히 있는 거고, 내가 이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이 아이의 모든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소송에 걸리는 부모도 외국에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SNS에 사진 몇 개 올린 수준이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가정의 모습, 기억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을 제작진과 출연진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근데 그게 너무 소통을 하지 않는 부부가 나왔는데 아이의 교육 문제로 이제 싸늘해진 거죠.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그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분이 남편이 서운하게 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다. 진짜 사과받았다는 느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 문장이 뭐냐면 남자 패널들이 맞다. 근데 저게 제일 어렵다 하면서 남편 공감이란 자막을 달거든요. 왜 어디서 어떻게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 사과의 방식이 남자들에게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남자들은 어쩔 수 없어 라는 말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응원합니다라는 자막도 달죠. 아주 불편해지죠. 아주 불편해지죠. 하하가 공감을 했으면 하하 공감이라고 달았으면 문제가 크게 없었을 수 있는데 남편 공감 이렇게 다르니까. 그렇게 남자 패널들이 남편 편을 들고 여자 패널들이 여성 편을 드는 정말 유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22년인데 네, 2022년인데 그 자극적인 리얼리티 부분을 잘 상쇄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를 현실적인 조언으로 바꿔주는 건 결국 패널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거는 이제 오은영 박사가 나오기 때문이고, 결혼과 이혼 사이 같은 경우는
5명의 패널이 나오는데 MC 글이랑 김구라 이 부자가 나오는 것도 처음에는 와 이거 무슨 배치야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가족 여행 갔대요, 김구라가. 이혼 전에. 갈등은 사실 있는 상태에서 갈등 있건 없건 아이를 위해서 이제 휴가를 가족이 간 건데 그때 기억나지? MC그리가 사실 기억 안 난대요. 엄마 아빠의 그 마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가족 여행을 가자 이렇게 얘기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 거지. 자기가 얼마나 불편했겠냐고. 솔직하게 얘기해. 엄마 아빠가 뻔히 봐도 불화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위해서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건 사실 아이를 위해서 여행 가자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짚어주는 게 저는 좋았어요. 패널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저 상태에서도 아이를 위해서 여행 가고 되게 화목하네. 좋아. 좋은 결말로 갈 수 있었잖아.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는 게 패널의 역할이라면 너무 적합한 패널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예능을 보다가 다른 예능들의 패널을 보면 이렇게 했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이혼 예능이 본래 의의를 아예 잃지 않으려면 패널 구성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고 자막에도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자막 하나하나에도 다 의도가 들어간다고. 이것도 제가 편집을 할 거잖아요. 분명히 이 내용을 강화시킨다 혹은 없앤다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특히 아이가 나오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프란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혼 예능의 문제적 장면 또 어떤 게 있으셨나요? 댓글 달아주세요. 끝! 이놈 시끼. 무슨 이놈아. 심하네. 너무 들어가죠.